아버지의 성기를 노래하고 싶다. 이승하. 항문과 그 부근을 물휘지로 닦은 뒤 더러워진 기저귀 속에 곱게 접어 침대 및 쓰레기통에 버린다. 더럽지 않다, 더럽지 않다고 다짐하며 한쪽 다리를 젖히자 눈앞에 확 드러나는 아버지의 치모와 성기.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몸을 닦기 시작한다. 엉덩이를, 사타구니를, 허벅지를 닦는다. 간호사의 찡그린 얼굴을 떠올리며 팔에다 힘을 준다. 손등에 스치는 성기의 끄트머리, 진저리를 치며 동작을 멈춘다. 잠시 주름져 늘어져 있는 그것을 본다. 내 목숨이 여기서 출발하였느니 이제는 아버지의 성기를 노래하고 싶다. 화라산의 힘으로 발기하여 세상의 씨를 뿌린 뭇 남성의 상징을 이제는 내가 노래해야겠다. 우리는 모두 이것의 힘으로부터 왔다. 지금은 주름져 축 늘어져 있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의 물건. 나는 물수건을 다시 짜와서 아버지의 마른 하체를 닦기 시작한다. 시클 4장 좋은 시의 조건 세 번째. 진실되게 썼는데도 솔직성이 부족하대요. 솔직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첫 번째는 인식과 태도를 알몸 상태로 두어라 라는 거고요. 솔직성이 갖는 단점을 극복하라. 교모하게 솔직성을 섞어보자. 나를 드러내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참된 풍자는 솔직한 태도에서 나온다. 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과 태도를 알몸 상태로 두어라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할 때, 인식할 때, 우리가 살면서 관습을 배우고 수치를 배우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죠. 그게 왜 알아요?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죠. 어떤 배웠고 습관화시켜서. 그래서 한마디로 대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 인식에 학습된 태도, 그 정보를 다 지운 상태, 네, 완전히 나체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지식이 혹은 우리의 인식이,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 우리의 정보를 다 지우고 바라보라는 거죠. 좋은 시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그렇죠. 진정성을. 그런데 진정성을 드러내는 세 가지 방법. 뭐뭐 있어요? 진지한 방법과 비유의 방법과 풍자의 방법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진지한 방법, 비유의 방법, 풍자의 방법. 진지한 방식을 먼저 다룰 건데요. 진지한 방식의 장점이 뭔가? 그 장점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대요. 네, 농담을 안 하고 너무 은유를 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쉽다고 해요. 내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시의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의 솔직성을 넣어야 한다. 한마디로 네, 꾸밈이 없어야 한다 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꾸밈 없이 시를 쓴다는 것, 이거는 웬만한 내공 가지고는 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를 써놓으면 꼭 시가 아닌 것 같고 마치 어떤 그 수다, 낙서를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잘못 쓰면 또 그냥 일기장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큼 내공이 쌓이지 않고서는 네,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시를 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쓴 좋은 시가 바로 아버지의 성기를 노래하고 싶다라는 이승하 시인의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네, 어려운 거는 없으니까 그냥 다 읽은 다음에 같이 읽어보신 다음에 또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문과 그 부분을 물휴지로 닦은 뒤 더러운 기저귀 속에 넣어 곱게 접어 침대 및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냥 읽으면 누가 이렇게 딱 시라고 느껴지지가 않죠. 그냥 그대로 어떤 상황을, 네, 상황과 사건과 그리고 사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묘사를 하고 있죠. 더럽지 않다, 더럽지 않다고 다짐하며, 네, 아주 솔직하게 쓰고 있죠.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솔직하게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인식과 태도를 알몸 상태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한쪽 다리를 젖히자 눈앞에 확 드러나는 아버지의 성기.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의 알몸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불경스럽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네, 시인은 인식과 태도가 어떤 상태예요? 인식과 태도가 알몸 상태죠. 불경스러운 게 아니라 솔직하게 꾸밈 없이 쓰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고 있어요. 네.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몸을 닦기 시작한다. 엉덩이를, 사타구니를, 허벅지를 닦는다. 간호사의 찡그린 얼굴을 떠올리며, 네, 아주 있는 그대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의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인 시인이 가장 강조하는 게 하나의 법칙인데 그중 하나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에다 힘을 준다. 손등을 스치는 성기의 끄트머리. 진저리를 치며 동작을 멈춘다. 잠시 주름져 늘어져 있는 그것을 본다. 이런 표현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쓰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함부로 어떤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어떤 인식에 어떤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과 태도에 그런 도덕이나 윤리 또 관습의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지를 잘 못하죠. 뭐 이렇게 뭔지 숨기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내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써놓으면 이상해져서 잘 못 써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위 앞에서는 어떤 하나의 장면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진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가 아니고 적나라하게 어떤 인식과 태도를 알몸 상태로 둔 채로 꾸밈 없이 적나라하게 쓸 때는 바로 이런 진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그 장면 또는 그 상황, 그 사태를 직관하는 그런 시적 진술, 바로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가 어떤 읽을 만한 어떤 시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일기장 같기도 하고 그냥 뭐 글을 뭐라고 써놓은 것 같긴 한데 시로 느껴지지가 않겠죠. 바로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직관하는 어떤 시적 진술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목숨이 여기서 출발하였느니, 죠. 여기서부터는 진술이죠. 상황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성기를 노래하고 싶다라고 해요. 아버지의 성기를 노래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찬양이 그러니까 뭐 칭찬하여 어떤 드러낸다는 거죠.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해요. 화라산의 힘으로 발기하여 세상에 씨를 뿌린 문남성의 상징을 이제는 내가 노래해야겠다. 이런 표현들. 예. 이 어떤 하나의 장면을
드러나는 또는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다 직관하는 이런 시적 진술이 있기에 훌륭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의 힘으로부터 나왔다. 지금은 주름져 축 늘어져 있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의 물건. 이건 조금 그러죠. 뭔가 그 안타까움, 그죠? 죽음으로 다가가는, 그리고 한때는 화라산처럼 화라산의 힘으로 발기해서 어떤 생명을 탄생시키던 그런 어떤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주름져 축 늘어져 있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의 물건이 돼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물수건을 다시 짜와서 아버지의 마른 하체를 닦기 시작한다. 네, 깨달음이 있고 태도가 달라진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승하 시인의 아버지의 성기를 노래하고 싶다의 부분입니다. 뼈아픈 현실을 찾아서 시와 문학사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시에서 보면 시 속에 나의 어두운 부분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형상화해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진지한 방식으로 진정성 또는 솔직함을 드러낼 때는 나의 어두운 부분이 뭘까? 어두운 부분을 아주 과감하게, 네, 꾸밈 없이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해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형상화해야 한다. 눈에 보이듯이 잘 그려내야 된다는 거죠. 이 나의 어두운 부분이 뭘까요? 어두운 부분.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트라우마가 뭐죠? 정신적 충격 같은 걸 말하죠. 트라우마라든가, 창처가 아니고 상처입니다. 상처나 슬픔, 외로움, 괴로움, 고독, 참혹함과 같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늘어내야 된대요. 네. 한마디로 과장해서는 안 된대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되 과장을 하면 어떤 그 인식과 태도가 알몸 상태가 아니라 옷을 입은 상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위의 시가 생명의 근원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독자와 공감하는 데 성공한 이유가 뭔지 여기서 설명하는데요. 시 속에 나의 어두운 부분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이 어두운 부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 어두운 부분들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기를 노래하고 싶다에서는 그 약간 부끄러워함이 있죠. 아버지의 성기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문화 속에서 그런 문화적 환경에서는 그런데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과감하게 또는 또 적극적으로 형상화했기 때문에 이 시가 어떤 그 공감할 수 있는, 그죠? 독자와 그 아버지의 그 꺼져가는 생명, 그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독자와 공감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건데요. 솔직성이 갖는 단점을 극복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성이 갖는 단점, 그게 뭘까요? 솔직성이 갖는 단점이라는 것. 그러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쓰다 보면 왠지 시가 아닌 것 같고 또 무슨 수다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단점을 극복하라고 합니다. 네.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같이 읽어봐요. 어쩐다. 다른 게 나왔으니. 주문한 음식보다 비싼 게 나왔으니. 어쩐다. 짜장면 시켰는데 삼선 짜장면이 나왔으니. 이봐요. 그냥 짜장면 시켰는데요.
아니요. 손님이 삼상짜장면이라고 말했잖아요. 아, 어쩐다. 주인을 불러 바꿔달라고 할까? 아, 어쩐다. 그러면 종업원이 꾸지람 듣겠지. 어쩌면 급료에서 삼성짜장면 값만큼 급료에서 깎이겠지. 급기야 쫓겨날지도 몰라 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시의 느낌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왜냐면 이 위에는 그냥 상황, 그죠? 하나의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그러면 종업원이 꾸지람 듣겠지. 어쩌면 급료에서 삼성 짜장면 값만큼 깎이겠지. 급기야 쫓겨날지도 몰라. 라는 어떤 진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화자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네. 또 중략하고요. 미안하다 말해서 용서받기는커녕 몽땅 뒤집어 쓴 적이 있는 나로서는 싸우기 귀찮아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제거되고 추방된 나로서는 어쩐다. 자신의 지금 저 위에서는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사소한 오해, 사소한 상황이죠. 그냥 약간 어처구니 없는 사소한 상황. 그 상황을 자신의 경험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을 불러서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자신이 자기 잘못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용서받기는커녕 붙여 쓰는 거죠. 는커녕 이 는하고 커녕을 띄어서 쓰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제가 조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제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고 그래 내가 잘못 발음했을지 몰라. 어쩐다. 전복도 다진 야채도 싫은데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러니까 전체적 어떤 정서를 지배적인 정서라고 하죠. 이 시의 지배적인 정서를 이렇게 지배적인 정서를 어떤 시적 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어떤 하나의 솔직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좋은 시가 된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게 한번 살펴봐요. 솔직성이 갖는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 네, 이 방법. 만약 있는 그대로만 꾸밈 없이 쓰기만 하면은 단지 그렇게만 하면은 어떤 좋은 시가 되기는 힘들죠. 그래서 너무 있는 그대로만 시가 아닌 듯한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장면 묘사의 전환을 통해서 전환하죠. 전환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으로 확장한다. 이 시에서 보면 앞에서는 상황이죠. 종업원은 삼성짜장 시켰다 하고 화자는 그거 시킨 적이 없다고 해서 또 화자는 종업원이 잘릴지도 모르니까 주인을 불러다 따지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어정쩡한 상황, 어이없는 상황,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 있는데 거기서 또 과거 경험으로 이렇게 확장해 간다고 해요. 이 확장이라는 것은 시적 진술로 이루어진다.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묘사를 하다가 어떤
시적 진술을 함으로써 그 확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그 시적 진술은 정서적 파장을 가져오는 진술이어야 한다. 네, 정서적 파장을 가져와야 하는 진술이어야 한대요. 이 정서적 그리고 부분적 의미가 축적된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야 한다, 되도록 해야 한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서적 파장을 가져온다의 말은 독자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 파장을 말하는 거죠. 이 시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주인을 불러다 따지지도 못하고 또 어떤 종업원의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뭐 마음 약함 그런 것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또 아버지의 성기를 노래하고 싶다 해서는 이 부분이 그죠? 여기서 시적 진술이 일어날 때 바로 그 부분이 정서적인 어떤 그 울림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의 성기를 노래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시의 조건 세 번째, 진실성, 솔직성을 드러내는 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